안녕하세요. 가족기업연구소 미스터 오이입니다. Strategic Wealth Architect, 전략적 부의 건축가. 챗 GPT가 제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저는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컨설팅, 기업의 이윤을 세금을 적게 내고 개인화하는 컨설팅, 기업가, 자산가 분들이 땀 흘려 일궈놓은 재산을 안전하게 2세에게 넘겨주는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그리고 상담 신청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중요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납니다.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28%, 일본 37%, 영국 4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75.2%에 달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속재산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0%에 달하고 현금, 예금 등 유동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유동성 자산의 부족은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 폭탄의 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재원이 없으면 발생하는 세금 폭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가면 사진과 같은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등포 세무서가 입주해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건물은 90년대 결혼식의 메카였던 목화 예식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 2002년 건물주가 사망하면서 세금 대신 건물을 납부하여 영등포 세무서가 사용하였습니다. 2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인근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멋진 오피스 빌딩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만 당시 공동 소유주의 한 분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자 국세청이 이 땅을 공매로 처분하면서 건물이 반토막으로 절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을 수립할 때 세금을 어떤 전략을 통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주된 목표입니다만 더불어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이 바로 납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입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 증권 등 현물을 세금으로 받았습니다만 나라에서 현물 자산의 관리 비용과 자산 처분 시 손실 발생 등의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물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상속의 경우에만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을 팔아서 내거나 담보 잡히고 대출 받아서 내거나 2회 분할 납부하거나 또는 증여는 5년, 상속은 10년간 연부 연납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부 연납의 경우에도 대출 이자와 같은 가산 이자가 붙습니다. 연 3.5%의 이자가.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상속세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주요 세율입니다. 단순히 최고 세율은 50%인 상속세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 10억 초과 시 45%로 상속세율보다 낮지만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으면 49.5%로 상속세율에 육박하고 거기다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면 그 이상이 되게 됩니다. 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세금을
마련하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최고 49.5%의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산 100억을 물려받으면 배우자 자녀 2명 기준으로 3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고, 물려받은 자녀가 상속세 30억을 내려면 열심히 일해서 58억을 벌어서 소득세 28억을 냅니다. 재산을 200억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80억을 내야 하는데 열심히 157억을 벌어서 77억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80억으로 상속세를 냅니다. 즉 꼬마 빌딩 200억짜리를 물려주는데 세금은 상속세 80억 더하기 소득세 77억 합계 157억의 세금, 재산의 75%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건보료와 그간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더 커지겠습니다. 정말 속이 답답해집니다. 꼬마 빌딩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이니 세금 낼 돈까지 미리 마련해서 함께 물려주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 100억짜리 물려주려면 세금이 30억이라고 해서 열심히 세금 내가면서 30억을 모아 130억을 물려줬더니 재산이 130억이라서 상속세가 45억으로 15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세금이 부족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 상속세 및 증여세 편에 나오는 납세 재원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에 발간한 책자에는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2025년 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더군요. 왜 삭제되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상속세 납세 재원 마련 대책은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신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꽝이 없는 복권이다. 한 번을 내도 보장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권. 운이 좋아서 천수를 누리면 최소한 낸 돈 이상의 당첨금을 받고, 운이 나빠서 한 번 내고 죽으면 최고의 당첨금을 받는 복권. 보험료는 매달 내는 돈입니다. 보험금은 죽으면 나오는 돈입니다.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효율이 좋은 보험 상품을 뽑아보았습니다. 각 회사의 개개 상품이 서로 다른 기능과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본인의 여건과 니즈에 맞는 상품을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낸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상속세를 피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 낼 재원을 마련하려고 50억짜리 보험을 가입했더니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25억을 내고 나면 정작 다른 재산을 물려주는 데 쓸 세금이 모자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세법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와 상속을 좀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전환을 통해 부동산의 증권화가 이루어지면 상속 감자라는 기술을 써서 세금 없이 상속세 납세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추후에 심층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빌딩을 물려주면서 배와 배꼽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을 미리미리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가를 위해 부동산 증권화 및 특정 법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건은 2023년 초에 대표님을 뵙고 거의 1년 가까이 고민하시다가
2023년 말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여러 채의 건물을 갖고 계신 70세의 대표님이 이 건물은 작은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쯤에 작은 아들에게 15%를 증여하시고 합산기간 10여 년이 거의 경과되어서 다시 증여를 고민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이 일어나면 현재가 기준으로 118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제안하는 전략을 통해 29억 원, 무려 89억 원의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총 소요기간은 7.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단계 전략은 부동산의 증권화,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통해 소유 자산의 양태를 부동산에서 주식, 출자 지분으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 세법을 꼼꼼 검토하여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어 설계하였습니다. 2단계 전략은 특정 법인 증여.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으로 알려진 자산을 물려받을 자녀들 중심으로 주주 구성이 된 법인을 활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와 시행령 제34조의 5를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이 설계되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부동산 증권화 및 특정 법인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첫째, 부동산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둘째, 현재 시점의 평가액으로 자산 가액을 고정시킨다. 셋째, 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 것인가. 넷째, 보유 자산의 양태를 바꿈으로써 자산 가격 조정 탄력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이월된 양도소득세의 자산가치 하락 효과를 활용한다. 여섯째,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전환하여 상속증여세를 법인세로 바꾸는 세목 변경을 한다. 일곱 번째, 아버지와 자녀들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을 없애고 법인으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 재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 밖에도 임대 수익에 대한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개인 소득세의 절세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 부동산을 물려줄 때 세금 낼 현금도 함께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겪게 될 세금 폭탄, 그리고 그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간상의 제약, 온라인상 노하우 공개의 한계 등으로 아주 세세히 오픈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대면 상담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회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거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래 신청 링크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피하는 보험 가입의 기술, 그리고 세금 없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상속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